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036% JTBC 뉴스룸의 지난 7일 보궐선거 개표 방송 닐슨 코리아 유료 방송 가구 기준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다른 종합 편성 채널 시청률은 TV조선 6.362%, 채널A 3.830%, MBN 2.242%였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6개월 4월 25일 기준 현재 뉴스룸 시청률을 보면 3%대도 찾아볼 수 없다. 4월 1일부터 25일까지 1%대 시청률을 6번이나 기록했다며 심지어 지난 24일 시청률은 0.9%였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의 이런 저조한 시청률이 손석희의 부재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JTBC 그간 방송 형태를 보면 오로지 좌파 대변 방송만 하다 보니 이 사단 낮다고는 생각지 않나요? 그러니 좌파 정권의 몰락에 따라 시청률 역시 저조하게 나오는 거겠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민심은 천심이라 국민들은 어떤 놈이 거짓 방송을 하는지 다 안다라며 뉴스를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무조건 세상의 내일을 밝게 만들고 싶다는 일념만 가지고 뉴스를 제작한다면 알아서 시청률 따라갈 것이다라고 충고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한 끝에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최고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며 그동안 수렴된 당원들의 뜻과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서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 또는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진행 과정 중에 저희 당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명, 논의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주호영 권한대행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출연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던 TBS가 다른 출연자의 출연료는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자신의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목소리와 함께 TBS가 김어준에게만 출연료 비공개라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7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약칭 경변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덕자 생존 제작비 출연료 변경이라는 제목의 공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는 2020년 11월 3일 11회차와 10일 12회차 방송분의 출연료 변경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TBS는 그룹 JBJ 95멤버 켄타와 상균의 출연료를 기존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들은 2회분 방송에 출연해 각 20만 원씩을 TBS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실을 확인한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TBS는 가수 현미 씨와 JBJ 95 멤버 켄타, 상균의 출연료가 명시된 내부 결제 문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미디어 감시단장인 유정화 변호사는 TBS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를 보면 각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출연비 지급은 개별적으로 내부 결제를 받아 집행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어준의 출연료 청구서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내부 결제 문서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또 위법 행위를 통해 달성될 수 없는 공익은 없으며 공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TBS는 그 존재의 근거가 법률과 조례에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과도한 예산 편성 권한과 시의회의 권한 침해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민단체용 일자리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해체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애초에 2년 한시적 조직으로 연장이 없으면 올해 7월 24일까지만 존속된다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소관 부서와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좌파 시민단체?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지 말자. 서울시민이 모르는 시민단체 지원금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라며 이제 서울시가 정상화되어가기 시작했네. 보기 좋다라며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좌파 카르텔 해체 소식을 격하게 반겼습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에 특보가 9명이나 임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에는 단 2명의 특보만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특보 남발을 두고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서울시에 임용된 특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에는 총 12명의 특보가 임명됐습니다. 12명 중 9명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명됐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민선 5기 서울시장에 올랐던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측근들 위주로 특보단을 꾸려왔습니다. 이 같은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 특보 운영을 두고 전임 시장과 달리 자기 사람 챙기기에 서울시 세금이 남용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영세 의원은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 시절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을 사유화했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들이 대거 특보로 임명됐던 부분은 서울 시민을 우롱한 행위이자 명백한 세금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한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자빠졌을까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지금 누가 누구를 견제하겠다는 건지 졸한심하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왜 좌파들이 큰 정부를 원하겠냐? 지네끼리 나눠 먹어야 하거든이라며 아이 스멜 제발 좀 지워주세요라고 박원순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비고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이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곳의 조직 구조를 크게 만들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 사람 꽂아넣기 좋은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아마 자기 주머니 돈으로 조직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짓거리 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 돈을 눈먼 돈처럼 아주 원 없이 잘 사용하는 게 좌파들 주 특징 아니던가요? 식약처가 미국 FDA 승인되지도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한 건 지난 2월 10일이었습니다. 승인을 했다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국민들은 부작용을 호소했고 급기야 접종 후 사지마비가 되었는데도 국가가 나몰라라 해서 막대한 입원료를 감당하기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국민 정원까지 등장했지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자 아스트라제네카를 긴급 승인했던 식약처는 4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 발생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혀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뒤늦게 공식 인정한 꼬라지인데요. 진짜 어이가 상실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서 승인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 건가요? 솔직히 백신 수급 실패에 따른 국민 비난 수위가 높아지니 우선 승인 내고 보자는 심산아니었던가요? 그래놓고 부작용의 피해 사례가 여기저기 터지니 중증 기저질환 탓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면서도 주의사항 하나 추가해놓고는 국민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계속 맞으라고요? 한번 식약처에 물어봅시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 국민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그럼 회개해야지. 소중한 국민들 몸에 넣으려는 거냐며 주의하면 혈전이 안 생기나? 주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혈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나? 그냥 책임 회피 발언이다라고 격분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우한 코로나 관련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를 연일 공표하면서도 백신 물량에 여유가 생기더라도 접종자가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백신 선택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백신 접종은 대상자 군에 따라 백신 종류를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시설 입소자 등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 생성 부작용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1세 직장인 이창식 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귀 혈전 생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검증도 안 돼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도 아직 안 났는데 백신 선택권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에서 일단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 선택권도 안 주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습니다. 여의도에서 5년간 순대 국밥 가게를 운영해온 46세 김모 씨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마스크도 잘 쓰고 개인 방역도 잘 지키고 매출 감소도 견뎠는데 그동안 안전한 백신도 못 구해왔다면서 내 세금으로 산 백신을 선택권도 없이 배급해주는 대로 맞으라는 식이니 공산당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쩡한 40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사지마비됐는데 선택권도 없다니 불안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하반기에 우한 코로나 백신 도입 물량이 늘어나면 백신 선택권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해당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끌자 다시 이런 취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국민 갖고 장난하나?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백신 선택권 존중의 방점을 찍으며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다르고 다음에 다르다. 밥 먹듯이 정부 발표가 바뀐다며 시시각각 바뀌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꼬집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은경 청장을 겨냥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감이 없으시네요라면서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 하던가. 일단 뱉어놓고 보자식이네요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구 말을 믿으라는 거냐?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만 더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집단 면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맞는 건 백신이 아니다면서 3, 4분기에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수급 물량도 2배 가까이 느는데 희귀 혈전이 10만 명 중 1명이 나올 수 있고 치사율이 20%에서 30%가 나올 수 있는 백신의 위험을 개인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백신이 충분하지 않아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해도 큰 불만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인구 2배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하니 시민들의 백신 선택권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치료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지도 않고 안전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맞으라 하니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의 안전성 우려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이 27일 방한 중인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를 접견한 후 권덕철 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3분기에 최대 1,000만 명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노바백신은 아직 미국 FDA와 유럽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연일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고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모든 백신의 공급 계약서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미국도 모더나 계약서를, 일본도 화이자 계약서를, 유럽연합도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서를 공개했다. 공급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도대체 매주 들어올 물량을 비밀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나선 탓에 백신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을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자화자찬식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백신 공급 계약서를 공개하고 백신 공급 일정에 관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뉴질랜드는 5만 명이 모여 콘서트를 열었는데 코리아는 5명이 모여
밥을 먹을 수도 없다며 집단 면역이 늦어지는 피해로 인한 국민적 재앙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와 백서 작성을 통해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소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